알림이 조지현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벌써 연휴가 이렇게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 시장이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연휴 동안 또 휴장되는 동안에 글로벌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헝다그룹 리스크를 포함해서 또 FOMC 회의가 있었던 만큼 그 변수들에 맞게 또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윤정두 대표님이 그 이슈들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휴 이후의 전략도 윤정두 대표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과 이 시간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자,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정두 대표님의 16번째 방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오늘 이렇게 17번째 방이 열렸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17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참여 코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여 코드 4번 4444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동안 이 노란톡방을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속에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가는 종목들 엄선하고 선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처음 하는 초보부터 이제 좀 알 것 같은 중수 그리고 주식의 고수까지 주식을 하는 누구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정보들과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활용법도 이 노란톡방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만나는 윤정두 대표님의 주식 투시경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연휴 내내 걱정하셨던 부분 오늘 기준에서 어느 정도는 털어버릴 수 있었죠. 연휴 내내 걱정됐던 부분은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된 내용 그리고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두 가지 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요. 아직 뭐 잔불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 자체는 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야간에 어디서요? 온라인상에서 어디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흐름 덕분에 이제 오늘 개장 전에 공략하셔야 될 종목 그 종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 LG화학의 8%대 폭등부터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뭐 16%의 폭등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 이러한 수익들 다 잡아가셨어야 정상인 거죠. 중국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제 기준에 중국이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자체, 뭐 그러면 한시름 다 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FOMC 회의 관련해서도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 남아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해서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요. 어제 야간에 21시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난 7월 27일에도 똑같아요. 7월 27일, 28일에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급락이라고 표현하지만 윤 정도는요,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표현드리냐면은 중국 증시의 2%, 3%는 급락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약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이머징 마켓 쪽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뭐 브릭스 시장으로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기준인 거죠. 중국 경제를 놓고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7일 날 국내 증시의 월봉 차트인데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 증시의 흐름 보면 이렇게 무너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있어서 이 흐름 자체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 흐름하고 화끈양막끈양 써놓 있잖아요. 그죠? 화끈양막끈양. 어? 이 그림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폭등의 기준으로 연출이 되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상해 지수 급등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죠. 연동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연동성 자체가 없다. 어? 연동성 자체가 없는데 뭘 그거를 그거를 무슨 뭐 연동성이 있는 것처럼 중국 증시가요라고 엉엉엉엉엉 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 차트 이 내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2013년부터 2021년 7월 28일 것까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 기준점, 요거, 예? 요 폭락이 나올 때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다. 지금의 당장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랠리 속의 흐름하고 이 횡보, 따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쪽을 이거를 툭 하면 무슨 아이고 중국 증시가 빠져, 국내 증시가 빠졌어요. 일본 강하고 뭐 대만도 강하고 뭐 대만은 볼 필요도 없다고 치고 뭐 호주 강하고 호주도 볼 필요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일본 강한데 또 미국 선물 강한데 국내 증시가 밀리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갖다 붙여도 아이고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됐는데 중국이 밀려서 그렇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나 합니까? 이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도 아무런 연관성 없이 지 혼자 왔다 갔다 했죠. 응? 중국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 됐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 응? 비이성적으로 다시 보여드려요. 요거거든요. 요 위치.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 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올라왔어요? 어? 아니 그 내용도 모르면서 어제 채널에서 생방송이 안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아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방송하는 채널 가서 들어보니 뭐 한 들어볼 만한 내용이 나와요? 이 당시 기준에 이 내용도 모르면서 2015년도에 이 흐름도 모르면서 자 보겠습니다. 2015년도 7월 27일 날 중국 증시가 8.48% 빠져요. 날짜도 뭐 7월 27일. 이번에도 중국 증시 뭐 2, 3% 빠질 때 아이고 중국이 빠져서 아무 연동이 없는데도 이 정도 빠진 것도 아니고 2, 3% 눌린 거를. 독일이 하루에 5%씩 빠졌습니다. 독일이. 언제요? 작년 10월 28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 왜? 어제 교육해드렸거든. 어제 교육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는 오늘 같은 날 LG화학의 8% 그 우습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6%의 변동성이 우스워요? 삼성 엔지니어링, LNF의 5%의 급등 우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아니까 그러는 거야 이걸. 2000년 10월 28일 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3% 폭락. 그리고 닥스가 5% 폭락.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1%대 기준. 그리고 오히려 후폭풍 30일에 이때 약보합권 수준에서 끝나고 30일에 한 2% 빠진 거. 중국 증시의 7월 27일 날에 2%대 3% 수준. 그게 브릭스 시장, 이머징 마켓 이제 올라온 시장의 흐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2015년도에 이렇게도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느냐를 고민해 봐야죠. 왜 이렇게 빠졌어요? 보여드렸잖아요.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거. 그럼 왜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는데 중국은 어찌됐건 공산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의 주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관계자가 갖고 있던.
그러다 보니까 IPO를 단행한다든가 그럼 거기에 따른 보호회수 물량 거기에 이제 또 주가 올려놓고 증자에 대한 부분.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들은 상품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 중국 투자할 상품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돈이 들어와. 중국에 오르내서 또 들어와.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이거 거품입니다 하고 안 사지를 못한다니까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사야 돼. 이거 거품입니다 하고 여기서 안 샀어. 근데 폭등 나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계약서에 분명히 중국 관련주 산다고 했는데 중국주 산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족족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인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IMF가 권고를 합니다.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이거 비이성적으로 자꾸. 우린 돈이 들어오는 족속 그런 설명은 못하고 다 사야만 되는데 니들 결국은 여기서 증자 때리고 여기서 IPO 한 물량들 보호해서 풀어버리면은 이런 흐름 뻔한데 그럼 우리 고객들이 다치고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데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할래?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8%의 급락이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의 급락 컨센서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IMF에서의 중국 정부 증시 개입 중단 요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걸 다 보여드렸어요. 다우 월선 차트하고 상하이 지수 또 항생 홍콩조차도 연동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난 지금 막 악을 쓰고 싶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얘네를 보라고 악을 쓰냔 말이에요. 다시 잘 보시라고요. 예? 여기 분명히 글로벌 증시 폭등 2003년부터 폭등이 나왔잖아요.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 혼자 빠져요.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 혼자 빠지는데 이게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반토막 난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그러더니 또 지 혼자 막 이렇게 올라 막. 그러더니 세계 1위. 페트론 차이나가 세계 1위로 올라가. 시가총액. 그러더니 보호회수 물량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풀려. 그렇게 되면서 또 폭락. 글로벌 증시하고는 연동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요. 글로벌 증시는 이 고점, 미국 다우지수가 이 고점을 어떻게 넘기죠. 중국 증시 넘깁니까? 에? 전혀 연동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고 나서 지 혼자 비이성적인 또 폭등을 만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2016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좀 빠졌잖아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뭐 전저점을 깨서 뭐를 했어. 앞전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아니죠. 그럼 2015년도에 왜 빠졌냐 이거. 2015년도에 왜 글로벌 증시는 일시적으로 빠졌느냐. 자, 첫 번째. 윤정도가 그때 당시에 방송 원고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달달달달 내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남의 보고서 훔쳐오거나 신문 기사 훔쳐오거나 내 머릿속엔 든 거 없는데 그냥 남의 거 훔쳐오거나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남겠지. 방송 원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큰 거, 굵직굵직한 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7개 국가가 협의를 합니다. 그게 순조로 왔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3분기에 타결이 됩니다. 뭐 타결 잘 된 거를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해놓은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파기하죠. 야 이건 불공정해 하면서 7개 국가가 합의를 한 건데. 왜?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 공화당 정부는 방산업체와 전통 에너지 업체의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후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보면은 걸프전, 이라크전 막 난리가 나죠. 어찌됐건 그 핵 문제, 이란과 핵협상.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렉시트. 그리스의 부채 부분을 IMF가 돈 꿔줬다가 IMF 돈 갚아야 돼. 그러면 세계은행에서 돈을 꿔줘요. 그리고 세계은행 돈 갚아야 돼. 그러면 IMF가 또 꿔줘요. 그러고 나서 이자만 눈덩이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돈 못 갚지. 일로 와봐. 전력사업 내놓고 통신사업 내놓고 다 내놔 알짜배기. 야 공무원 줄여. 그리고 내정 간섭인 거죠. 그래 젊은 총리가 딱 들어오고 나서 막 배째 오라토리엄 선언 딱 하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 자체가 좀 휘청휘청했어요. 근데 미국은 멀쩡했죠. 왜? 뻔한 스토리거든. 거의 나쁜 사람들 집단인 거지. 그렇게 되면 힘없는 쪽에 돈 빌려주고 야 돈 갚아 해놓고 옆에서 또 빌려주고 또 갚아. 그게 지금은 뭐 흔적도 없이 다 해결됐죠. 일단 뭐 어찌 됐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그것도 뭐예요? SDR에 기축통화로 이제 들어가면서 SDR IMF에 SDR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 절하로 돌아섭니다. 그럼 미국의 정부와 합작이에요.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시적인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인 거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가 아니에요. 또 동남아 베트남이든 이런 쪽에 화폐 대비해서 약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충격이 없었어. 근데 또 엉엉엉 울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뗐어. 큰일 났어요. 아이고 투야. 결론은요. 위안화 약세, 그렉시트, 이란의 핵 협상 또 뭐 있었어요? 사스 이후에 뭐 있었어? 메리스. 머리 좋죠. 어제 야간에 교육 다 해드렸다니까. 그래 나서 중국 중심의 변동성인데 그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단행한다라고 버넌키 장이 땅 선언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어찌됐건 간에 금리 한 번 이상 올리겠습니다. 유럽 쪽도 우리도 경기 살아나고 있어. 올릴 수 있어. 우리도. 영국이 그렇게 한 거죠. 영국이 사실. 그렇게 되면서 브렉시트가 나온 거예요. 영국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브렉시트가 왜? 그게 뭐 문제가 돼? 결론은 브렉시트 단행하고 엔화의 강세 부분 일시적으로. 그러나서 2016년도까지 이제 연동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요인. 근데 시장이 깨졌네. 그렇지도 않아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나스닥이라든가 아까 비교한 다우지수랑 다 같이 보세요. 예? S&P 500 지수라든가 또 독일 또 일본 또 항생도 연동이 안 돼. 항생도 글로벌 증시 연동되는데 여기 빠질 때 그죠? 항생도 연동이 안 돼. 글로벌 증시와 함께 올라가는데 중국 증시는. 아니 홍콩도 연결이 안 되는 중국 증시를 왜 우리나라를 갖다 붙이냐고. 우리나라 지금 연결돼요? 우와 이렇게 급등 나오는데 여기 선이 없어졌네. 여기 선이. 요 선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죠.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그리고 자기들만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다. 자기들만 비이성적으로. 하루에 얼마 빠진지 보여드려요? 하루에? 저점이 8%씩 빠져 이렇게. 근데 글로벌 증시는 영향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저가고 이게 종가인데 이쪽은 요거만 바뀐 거예요. 여기가 저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이쪽이 종가예요. 이쪽이. 연동된 거 있어요? 7, 8%씩 빠지는데 연동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번 기준에 물론 다른 내용의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헝다그룹에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여파가 있을까 봐. 근데 결국은 어제 중국 증시 자체가 뭐 별 문제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이 장중 반등을 줬고 유럽은요 1% 반등으로 마감했고 어제 또 추가 반등 나왔고 좀 제대로 과거 내용부터 보고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 이게 연동성이 있습니까? 이게 연동성이 있어요. 이게 와우 진짜 채널 돌려보세요. 또 엄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말이에요. 중국이 말이에요. 중국이 뭐 경제 동향을 놓고 보세요. 물론 이번처럼 헝다그룹 관련된 내용도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일단은 내놓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그냥 소나기처럼 우리 증시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을 터트려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진 않는다.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일단은 공포감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놨다. 그래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준에서 뭐 여기 대한항공만 딱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거기에 셀트리온 제약 8%대 또 폭등.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효성 첨단 소재 눌리고 끝났지만은 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고요. 이 세 종목에 연동돼 있는 종목군들 전부 들여다보셔야죠. 개장 전부터 다 올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아침부터 개장 초부터 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부 시스터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단일가 매매 진입이 됐단 말이에요. 단일가 매매를 윤정도가 권해드리고 할까? 그러면 안 되지. 어찌됐건 그 누적 수익률이 6거래일 만에 9만 원에서부터 130%까지 올라와 버리죠. 이런 흐름들 쭉 가져가시면 이런 수익범위들. 코롱 플라스틱 막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기준에 추가적인 변동성 나오고 이런 수익 내셔야 되잖아요. 이야 15% 10% 상상 한번 갑시다. 내일 한번 상한가 가는 거야. 지난주까지 뭐 상한가가 그냥 쑥쑥 나왔는데 상상 얼른 추석 체크. 자 금요일 날 불금 한번 주세요. 상상 연휴 기간 때 그냥 어이구 깜짝 놀랐는데 별거 아니더라. 윤정두랑 함께 하니까 끝내주더라. 상상 윤정두와 함께 하면은 시황도 두렵지 않아. 거기에 툭 하면 그냥 던지면 상한가야. 윤정두는 상한가를 못 잡아드려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서 다 잡아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기준 잡아내셨으리라 봅니다. 자, 노란톡 오셔가지고요. 유튜브까지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두 대표님의 전략,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오차없는 전략 어떻게 만드냐, 이 34년 내공의 밀도 높은 분석이 그 핵심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장중에 공략해주신 엑세스바이오 거의 장중에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잡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방송 이 시간 외에도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17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참여 코드는 4번 444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주식에 관한 정보들, 자료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과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지 그 방법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의 명확한 기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 단기 공략주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튼튼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까지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윤정두 대표님의 전략과 종목들 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지금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출석 체크 바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 공략해주신 종목이 세 종목이나 아주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LG화학, LNF,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세 종목 다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그 기념으로 오늘 출첵 키워드 333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첵 키워드 333입니다. 2차 전지주 공략해주신 종목 오늘 세 종목이나 올랐습니다. 자, 출첵 키워드 333입니다. 네, 나수엄마님 반갑습니다. 둥근단님 반갑습니다. 네, 출첵 키워드 333입니다. 담비님 반갑습니다. 상상상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333입니다. 출첵 키워드. 네, 문나 20523님, 윤정두 대표님도 333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333이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노란톡방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에도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재밌게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17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오르는 종목, 오늘 2차 전지주 세 종목이나 올랐습니다. 자, 잡아주신 종목 세 종목 올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죠. FOMC 회의입니다. 자, FOMC 회의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내년치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까지 다 나와 있어요. 1년에 8번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8번 열리고 날짜가 확정돼 있고 45일 만에 한 번씩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45일 만에. 그렇게 해서 이 FOMC라는 거는 포털 사이트에 뒤지기만 해도 이렇게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올해 들어서만 해도 1월 28일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론은 내용이 뭐냐면 테이퍼링 언제 단행할 거냐. 3월에도 마찬가지의 내용.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이러한 그 내용들이 계속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심적으로 좀 많은 요인들을 작용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때 보시면 6.5%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이때 3월 FOMC 때. 근데 아이러니한 게 3월 달에 6.5%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내놓고도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볼 때는 제한적으로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이퍼링 단행 안 할 수 있다. 단행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기준이 잡혀요. 이 기준이. 시장의 지표는 시장 지표는 강세로 연출이 돼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좀 잡아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연준에서는 희한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비둘기파 기준에서 내세운단 말이에요. 의견을.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많으냐 아니라 이제 그 많은 공약 중에 경기 부양책, 양진영 당,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양쪽 다 어마어마한 선거 공약 중에 돈을 뿌리겠다라는 게 가장 많죠. 돈 뿌리면 가장 좋아하니까 선진국이어도. 그 내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만 통과되면 이제 돈 뿌릴 거야 하고 있는데 아니야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래 테이퍼링 단행해야 돼.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월 한 1,200억 달러 기준에서 채권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요 부분에 1,200억 달러의 지원책을 월별로 지원해주는 요 부분을 지원하지 않겠다. 자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경기 부양책으로 막 조 단위의 그런 자금을 뿌려대겠다라고 공약을 해놨는데 아예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약간의 엇박자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이후의 흐름에서 4월 또 6월 그리고 나서 쭉 거치고 나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다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때마다. 걱정 마십시오. 불확실성 해소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00달러의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인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2013년 5월에 출구 전략,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나서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효과가 일부 나왔지만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그 시점에 마지막 변동성이 한 번 있었고 2015년 12월 이후에 내리 급등 랠리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부작용이 없었는데 그럼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원화가 막 강세를 띠고 난리가 났나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무슨 소리야.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엔화의 강세를 가지고 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엔화의 약세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의 흐름인 거고 상품 가격의 급등은 그 부분이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데 가격만 급등하는 언제요? 8년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달러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때 기준에서는 아니 결제 통화가 기축 통화가 훼손돼서 1달러에 원유 1리터를 만약에 판다고 치면 1리터의 원유를 팔아서 1달러 받아서 빵을 못 사 먹어. 왜? 빵 하나에 1달러라고 쳐버리면은 달러 가치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가격, 특히 이제 유가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00달러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달러 강세로 전환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가의 가격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글로벌 중앙 정부의 공조, 그 속에서 중앙은행들의 공조,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1월경에 테이퍼링 단행할 것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죠. 그죠? 지금 FOMC 회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길래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재료였냐? 야,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해. 바보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빨리빨리 인상을 해야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계속 여기서 휴양하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 멀쩡하게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빨리 나와 라고 해야지. 뭘 그렇게 겁을 내세요? 34년 동안 주식하면서요, 여러분들께 22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죠. 그러니까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TV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수익률 대회 나가서 8차례 우승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가고 있잖아요. 도서 12권 쓰고, 그 도서를 교재로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에서 비제도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전무후무예요. 윤정도만 탁 들어가서 강의하고. 그때 당시 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1000포인트에 막 넘었거든. 2000포인트를 향해서에 대한. 결국은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가져. 그 내용의 명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4000포인트 언제가? 윤정도 네가 4000 간댔잖아. 4000이 뭐 별겁니까? 3300에서 700포인트 오르면 돼요. 20% 오르면 돼요.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40% 올랐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대세상승 랠리 기간에 1년 동안에도 100% 이상 랠리도 나와요. 누구를 바탕으로? 실적주를 바탕으로. 그 실적주가 누구예요? 그 실적주라는 건 바로 IT,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실적 5위가, 가시적인 실적 5위가 시가총액 지금 5위 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오늘 8% 급등 나왔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지난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17일 날 기준까지도 월화수목금 그냥 상한가 랠리부터 셀트리온, 삼성 엔지니어링, 효성 첨단제 신고가 랠리부터 해서 전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요일 날만 이렇게 CIS 대박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폭등이 있어, 또 16일도 마찬가지예요. 16일도 삼성 엔지니어링, SD바이오센스 오늘 또 신고가죠. 바닥 대비해서 신고가가 아니라 바닥 대비해서 또 추가적인 급등이죠. LNF 여기 있어요. LNF.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 이게 15일이면 수요일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13% 오른 날, 데브시스터즈 이날 이후로도 얼마나 추가 폭등이죠. 신고가 랠리. 오늘도 신고가죠. 에코프로비엠. 그런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지. 시황 하나 제대로 보고 교육 제대로 받으시면, 그러니까 수익 내서 교육 제대로 받으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여러분들 겁니다. 14일입니다. 14일의 기준에 LNF, 또 데브시스터즈. 지난주 내내 월요일 데브시스터즈 상한가 왔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상상상 잡아내셔야죠. 자, 오늘도요, 방송 끝나면 19시 10분에 뭐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금요일에 바로 그냥 주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상한가 종목 싹싹싹 잡아내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유튜브에 참여하시고 또 노란톡에 오셔서 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선착순 딱 100명까지만 자료 드립니다. 그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변화하는 장세에 맞게 이런 트렌디한 전략은 물론 또 34년 내공으로 오랜 기간 가지고 갈 그런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시는 윤정두 대표님이십니다. 자, 험난한 주식시장 속에서 34년 내공으로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수익의 궤도로 올려줄 윤정두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 바로 확인하시죠. 네, 윤정두 대표님의 오늘 수익률입니다. 자, 당일 수익률만 반영한 건데요. 자, 오늘 아침에 대표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오늘 그룹주들 오늘
전부 상승한 가운데 역시나 찝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5.63%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5%에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7월에 공략을 해주시고 누적 수익률이 40.99%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탄탄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지금 컨택트주 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4.25% 오늘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자, 대표님이 8월에 공략을 해주시고 9월 중순인 지금 누적 수익률이 25.82%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님이 장중에 노란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28.32%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25%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시고 누적 수익률이 무려 121.47% 나타내면서 빠르게 높은 수익률 쌓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 항공주 가운데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16.93%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SD바이오센서 오늘 4.87% 올랐고 열흘 만에 누적 수익률 23.57%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오늘 LG화학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를 밀어내고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선 종목입니다. 그리고 LNF 역시나 2차 전지주 강한 모습인데요. LG화학에 이어서 오늘 LNF도 6% 넘게 오르고 지금 7월에 공략을 해주시고 누적 수익률 65.98%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사이언스 오늘 6% 넘게 올랐고요. 자, 7월에 공략을 해주시고 누적 수익률이 102%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41%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 7월에 공략을 해주시고 누적 수익률이 120% 넘어섰습니다. 네, 단기 공략주는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까지 잡아주시는 윤정두 대표님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잡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17, 윤정두17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참여 코드는 4번 4444이고요. 자, 방송 중에만 이 노란톡방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시간도 여유도 없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자, 장중 대응 방법 이렇게 34년 내공으로 아주 정밀하고 분석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윤정두 대표님만의 전략 만나보시고요. 또 소액 투자자가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 노란톡방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 중수, 고수까지 주식 투자자라면 어느 단계에 있든 누구나 도움될 만한 그런 정보와 자료들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국내 증시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많이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우려하시냐는 거죠. 이런 장에서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또 주력주들, 대형주들 기준에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중에서도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LG화학. 카카오에 대한 그 후폭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75조까지 올랐어요. 네이버가 8월 13일 날 장중에 SK 하이닉스의 순위를 치고 올라갔었고 2위까지 올랐어요. 장중 기준에. 근데 그건 좀 과도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LG화학, 셀트리온, 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기준 LNF 뭐 이런 쪽에서의 시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괄목하는 것이 222조의 영업이익 기준. 그 기준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영업이익은 다소 좀 사실
지금까지는 성장주들 위주에서 너무 부각이 됐었는데 성장주의 성격과 실질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LG화학 부분이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졌다는 거죠. 어제 야간 교육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LG화학에 문제가 불거진 거라면은 지난해 10월 말에 형성됐었던 60만 원 이탈이 형성돼야 된다. 물적 분할의 악재. 그 악재입니까? 지금도 물적 분할의 악재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기가 차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물적 분할이 어떻게 악재예요? 그리고 제가 악재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된다면 주가가 빠지죠. 근데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저점 찍은 것이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1월 고점 찍은 게 105만 원이에요. 75%를 올렸어요. 물적 분할 결정되고 나서 75%를 올렸다고.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75%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리콜 사태까지 겹쳐지고 이제 뭐 조정을 받았다고 쳤을 때 지금 70만 원 그 라인이 마지노선으로 오늘 한 번에 8%씩 IPO 앞두고 그룹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G화학 부분에서의 그 순이익, 영업이익 부분 이건 전부 거의 뭐 100% 이상이 화학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지난해 2차 전지는 적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해왔지만 어찌됐건 적자. 다만 매출 비중이 50% 육박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50%.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기 전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IPO가 흥행에 성공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LG 화학으로서도 자회사 개념의 2차 전지 사업 부분 독립시킨 부분이 독립적인 하나의 성장 개체로 형성이 됐을 때 지주사 성격에서의 수혜 이 부분을 지주사의 할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오늘의 흐름 속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순이익, 영업이익 부분에 IT 그리고 자동차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만 자동차 그리고 실질적으로 5위의 기준이에요. 3조 이상짜리 순이익이 3조 이상 나오는 쪽이 금융지주사하고 LG화학 빼고는 없어요. 사실상. 시가총액 막 미끄러져 내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성장성까지 2차 전지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과도했다. 굉장히 과도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강도 있는 되돌림의 흐름이 지속돼야 된다. 당연히 105만 원의 기준점을 넘길 수 있다. 왜? 이제 IPO 임박해 있잖아요. 한 차례 밀려나서 그게 좀 버거웠을 뿐이지. 오늘 기준의 수급이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만 손바뀜이 많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쪽 매수가 실질적인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잡혀져 있고 이 수급 범위가 좀 지속이 돼서 빠르게 80만 원 넘겨놓고 100만 원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 주기를 아시겠죠? 그런 자신감들을 주력주에서 가지고 가셔야만 아시아나항공 또 엑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들여다보신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에서부터 1조 전후에서부터 6거래일 만에 121% 올라왔잖아요. 앞으로의 흐름에서 대한항공도 더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맞고 이러한 기준 좀 쭉 보셔야 돼요. 이런 기준 좀. 결론적으로 대부시스터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100명이에요. 딱 100분께만 교육 자료 드릴 겁니다.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캔들 도서 하나만 잘 보셨어도 대부시스터즈 그냥 9만 원 전후에 편입하실 수 있는 지금 18만 원 훌쩍 19만 원을 넘긴 상태예요. 와우. 와우. 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100여 명에 딱 들어와서 들어오시자마자 교육의 힘 캔들 교육의 힘 4대 천왕 얼른 드십시오. 딱 100분까지만 카운팅해서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링크 잡아드리고 동영상 교재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주 대표님 미리 이런 흐름을 정말 잘 포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언택트주에서 컨택트주로 관심이 옮겨가는 가운데 대표님이 벌써 지난달에 공략해주신 대한항공이 오늘 4% 넘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주신 그런 종목들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도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윤정주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런 종목들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17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참여 코드는 4번 4444이고요. 자, 지금 방송 시간이 5분가량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얼른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은 물론이고요. 자, 지금 내일 또 불금이잖아요. 금요일에 불타오를 종목들도 전해드리고 당장 내일 전략도 7시 10분에 온라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데 그 링크도 이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혜택들, 많은 정보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13일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 금요일에 9만 원 전후에서 계속 움직였죠. 그러한 종목군이 바로 상한가, 그 다음에 14일 16.87, 그리고 또 15일 5.61, 그리고 16일 또 17일까지도 폭등 랠리. 그러고 나서 오늘 기준에서 또 추가적인 급등입니다. 장중에 2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일가 매매 진입이 됐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변동성에 대해서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하자. 13일 날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께서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은 13일 기준에 9시 15분입니다. 그날부터 해서 상한가니까, 그날부터 해서 올라온 게 지금 120%니까. 금요일 날 당장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더블 수익, 6거래일 만에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더블 수익, 에코프로비엠은요, 오늘까지도 신고가 랠리야. 지금 올려주신 날짜가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5일 날 종가, 그럼 16, 17일 날 폭등 나왔죠. 오늘 폭등 나왔죠. 그 이후에만 50% 수준의 폭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익들 가져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선착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빨리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나도 이런 거 좀 올려보자 한번. 내 수익 계좌 좀 한번 올려보고 18% 수익이에요. 20% 수익이에요. 야, 누적 이제 100% 넘어갑니다. 수익이.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290개의 종목, 그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란톡에 오시면 이렇게 매직 계산기 다 잡아드리고,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것을 다 어디다 녹음을 해서 올려드려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이러한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요게 9만 원이란 말이에요. 요게 샛별형의 기준에 4대 천왕. 빨리 지금 오셔서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서 채팅방에 출석합니다. 교육의 힘, 캔들 4대 천왕. 그러니까 나도 이런 자료 좀 주시고, 캔들만 배워도 올라갈 수 있는 6거래일 만에 더블이 돼버리는,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료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셔서 거래량 교육도 해주세요. 거래량 교육 제대로 받아서 이러한 수익 좀 한번 잡아내 봅시다. 변동 거래량하고 거래량에 대한 수익 범위, 거기에서 또 차익 실현 범위, 내가 수익이 10% 이상일 때는 고점 대비 밀릴 때 어떤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또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흐름. 지금 보시면 계속 다 박스 쳐드리죠. 변형세배령,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 부분의 교육을 다 받으셔야죠. 여기 9만 원에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2주 전 금요일 날 9만 원 전후. 그때 다 계속 9만 원 기준이었어요. 요 기준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6거래일, 오늘까지 거래일수록 6거래일. 그 흐름에 이러한 수익이 발생이 되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채팅방에 후기들이 올라오는 거, 교육 후기가. 생각해 보세요. 교육 자료를 다 드리는데 왜 텍스트로, 왜 교육 자료를 다 드리는데 이렇게 글을 써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실까? 교육 자료를 출력을 해서 노트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수익이 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자, 교육받으신 대로 하면 수익 납니다. 그렇게 거짓말 해봐야 수익이 안 나면 이렇게 공부하시겠어요? 선착순입니다. 100명입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잠시 후에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